자, 조건 다해서 보시면 A의 4K라고 하는 항은 R의 K제곱, 등비수열을 이룬다 라는 소리입니다. 그럼 일단 여기서 어떤 느낌? 혹시 주기수열이 아닐까? 또는 4칸마다 사이클을 이루지 않을까? 라고 하는 느낌이 오셔야 돼요. 그렇지 않아요? 4K라고 못을 박았잖아. 그리고 4K마다 R의 K제곱, 등비수열은 등비수열인데 어쨌든 뭐라고 말하는 중이야? 규칙이 있어요. 이런 느낌인 거야. 그치? 근데 나한테 또 뭘 주냐면 절대값 R이라고 하는 애가 1보다 작대요. 그럼 여러분들이 이 부등식을 이 상태로 계속 둘 것인가? 아니죠. 얘를 다시 어떻게 고칠 수 있는 거야? R이라고 하는 애는 결국에 얼마? 마이너스 1에서 플러스 1 사이고 R이라고 하는 애는 0이 될 수 없다. 이런 느낌이겠지? 0이 될 수 없다는 건 사실 당연한 게 0을 계속 곱하면 무슨 의미야? 그 네 번째마다 계속 0이 나온다. 이런 의미가 되겠지, 그치? 그래서 그 경우를 제외하고 너의 범위는 이렇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조건 나를 보시면 A의 AN 플러스 1이라고 하는 놈은 더하기 3을 했거나 곱하기 마이너스 2분의 1을 할 텐데 얘가 5보다 크다. 이 범위, 미친놈이네. 5보다 작거나 같다. 그 다음에 얘가 5를 벗어난다. 이렇게 이제 범위가 나와 있죠. 등호. 이렇게 나와 있는데, 그럼 결국 이 점화식의 가장 기본이 되는 기준은 5를 넘어가냐 넘어가지 않냐라고 하는 범위에 대한 질문인 거예요. 괜찮아?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범위를 가지고 4K에서 출발해서 4K 플러스 1, 2, 3, 4라고 하는 걸 순차적으로 구해보셔야 되는 입장인데, 자, 제가 서바이벌에서 얘기했는지 뭐에서 얘기했는지 잘 기억은 안 나지만 적어도 지난주나 지지난주 둘 중에 한 번은 그런 얘기를 했어요. 이런 얘기가 나왔을 때 우리는 일단 기본적으로 네가 주기를 가지고 있는 주기 수열이냐 아니면 주기가 없는 애냐, 이런 걸 제가 나누어서 설명을 한 기억이 있거든요. 그럼 네가 주기 수열이면 얘는 초항이 얼마인지에 대한 관심을 가질 필요가 없지 않을까? 왜? 어차피 반복될 거잖아요. 그러면 중간항부터 출발해도 아무 상관없는 거지. 그 중간항이 여기서는 누구인 거야? 4K, 즉 R의 K제곱이라고 하는 항이기 때문에 얘가 어떠한 사이클을 갖고 있을 거다라고 우리가 상황을 분류한다면 그럼 4K에서 그냥 출발하는 수열을 만들어 보시면 되는 거거든요. 자, 그럼 얘가 4K라고 하는 애가 RK인데 지금 현재 R이 마이너스 1부터 플러스 1 사이까지이기 때문에 R의 K제곱이라고 하는 것 자체도 얼마에서 얼마? 마이너스 1에서 플러스 1 사이라는 거죠. 범위 확인됐지. 그러니까 그 다음 항 구할 때는 뭐 하시면 되는 거야? 더하기 3 하시면 되는 거야. 그러면 얘가 마이너스 1 플러스 1 사이인데 너한테 3을 더하시면 4부터 2까지라서 역시 5 안짝으로 들어오네. 그럼 그 다음 항을 구할 때도 뭐 하시면 또 더하기 3을 하시면 그 다음 항을 구할 수가 있습니다. 이때 범위는 3을 더했으니까 7, 5라고 하는 범위가 나오면서 이제 5를 벗어났죠? 그럼 그 다음 친구는 너한테 뭐 하는 거예요? 마이너스 2분의 1이라고 하는 것을 곱하시면 되는 거예요. 어렵지 않죠? 자, 이 마이너스 2분의 1을 곱하면 범위가 마이너스 2분의 5, 마이너스 2분의 7이라고 하는 범위가 나오기 때문에 다시 그 다음 텀으로 넘어갈 때 이때 이게 누구예요? 4K 플러스 4라고 하는 애가 되는 거고요. 얘한테 얼마를 더하면? 플러스 3을 더하면 네가 누가 된다? RK 플러스 1이라고 하는 값이 된다는 겁니다. 괜찮아요? 그러니까 더하기 3을 해야 되는지 곱하기 마이너스 2분의 1을 해야 되는지 그걸 잘 살펴보시면 되는 거고, 그 결과 여기 마지막 줄을 풀어주시면 마이너스 3과 플러스 3이 사라지죠. 그 다음에 마이너스 2분의 1을 RK랑 RK 플러스 1이랑 약분하시면 최종적으로 R이라고 하는 게 얼마? 마이너스 2분의 1이었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기본적으로 구할 수가 있다는 거죠. 됐을까요? 자, 그럼 R이 마이너스 2분의 1이라는 거로부터
여러분들이 A4, A에 8, A에 12 쭉 해서 A에 얼마까지? 100까지 다 만들어낼 수가 있고요. 지금 현재 너는 마이너스 2분의 1, 너는 제곱하면 4분의 1, 너는 다시 마이너스 8분의 1 쭉 같은 방법으로 계산이 진행되죠. 그게 무슨 얘기냐면 4부터 얼마까지? 5, 6, 7 8부터 얼마까지? 90, 11 그래서 최종적으로 얼마까지? 100까지 마음만 먹으면 다 세팅할 수 있다는 소리가 되는 거야.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은 계산이 진행되면 구체적으로 그 값이 확보되는 것들이기 때문에 맞아? 이미 다 구했다라고 생각하고 넘어가시면 된다. 그럼 결국 이제 남은 애들은 누구냐면 4를 가지고 A3과 A의 2와 A의 1이라고 하는 것만 구체적으로 쭉 생각을 해주시면 결국 1부터 100까지 다 만들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초항도 구할 수 있겠고 이 문제가 초항고라는 거 그 다음에 5를 벗어나는 게 이 안에 몇 개가 있느냐라고 하는 질문인 겁니다. 괜찮아요? 자, 우리 이 과정을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자. RK가 나왔을 때 어떻게 했죠? 더하기 3 했고 더하기 3 했고 마이너스 2분의 1 하고 더하기 3 했죠. 그럼 여기에서 5를 벗어나는 라인이 누구냐면 여기 라인이거든요. 이거밖에 될 수 없다는 걸 자기가 확인을 하셔야 돼요. 아니 여러분 여기가 분수야. 점점 작아지는 분수예요. 걔한테 더하기 3을 한 번 했다고 해서 5를 넘어갈 수 있어요? 없죠. 더하기 3을 몇 번이나 2번이나 진행하셔야 즉 아무리 분수가 작아도 난 얼마를 더하니까 6을 더하고 있기 때문에 5를 넘어갈 수 있다라고 하는 걸 일단 하나 확인하셔야 되는 거고요. 다시 얘한테 어떻게 해요? 마이너스 2분의 1을 곱하죠. 그 다음 차례 보시면 마이너스 2분의 1을 곱하시면 어차피 다시 어디로 들어와? 5의 안짝으로 들어오네요. 거기에다가 3을 더해도 계산해봐. 마이너스 2분의 7과 마이너스 2분에다가 3 더하시면 마이너스 2분의 1 여기도 마찬가지로 3을 더하시면 2 플러스 2분의 1 5를 넘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3을 더함으로써 이해하시겠죠? 그러니까 이 라인당 하나씩 만들어진다는 겁니다. 정확하게는 A에 6, A에 10, A에 14 그래서 마지막에 A에 얼마까지? 98까지 얘네들이 다 기본적으로 다 얼마? 5라고 하는 애를 넘어가는 값들이다 라고 생각할 수 있다는 거예요. 물론 이제 절대값이 5보다 크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 겁니다. 맞니? 그래서 일단 계산돼요. 여기 그럼 여러분들은 이제 이 1, 2, 3이라고 하는 것을 확보하시고 이 안에서 역시 5를 넘어가는 거 카운트 그 다음에 초항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인지 계산하시면 되는 거예요. 맞지? 그래서 계산해보면 A의 4라고 하는 것이 지금 현재 마이너스 2분의 1인데 저기서 더하기 3 하라고 했으니까 빼기 3을 하던지 그 다음에 마이너스 2분의 1 곱하라고 했으니까 마이너스 2를 곱하든지 둘 중에 하나 선택하시면 되는 거잖아. 자, 계산해보시면 얘가 2분의 7인데 이때는 너의 절대값이 5보다 작을 때인 거고 그 다음에 마이너스 2를 곱한 1이라고 하는 애는 너의 절대값이 5보다 커야 됩니다. 그럼 얘랑 안 되네요. 그래서 A3가 누구인 거예요? 마이너스 2분의 7인 거죠. 괜찮아? 그럼 A3가 마이너스 2분의 7인 상태에서 마찬가지로 빼기 3 하시면 마이너스 2분의 13 네가 5보다 작은 것인가? 아니네요. 그죠? 그 다음에 여기는 얼마야? 마이너스 2를 곱하니까 7 네가 5보다 크거나 같은 것인가? 예, 되네요. 그래서 A2가 7입니다. 맞아? 이 A2도 5를 넘어가기 때문에 카운트 하셔야 되는 겁니다. 괜찮아요? 그 다음에 A2라고 하는 것이 7인 상태에서 빼기 3을 하시면 4 근데 문제에서 초항은 음수라고 나왔네요. 그러니까 너는 패스 여기에다가 얼마? 마이너스 2를 곱하신 마이너스 14라고 하는 것이 초항이라는 것을 구할 수 있다는 거죠. 괜찮니? 그래서 5를 넘어가는 애는 이 A2부터 시작해서 이 전체 2번부터 98번까지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거고요. 이때 초항은 얼마? 마이너스 14라고 하는 것을 구할 수가 있는 거죠. 괜찮습니까? 그래서 어느 정도 예측, 끝까지 다 우리가 수열을 들여다볼 수는 없지만 어쨌든 얘가 주기라고 하는 사이클을 가지고 있느냐, 사이클릭인지 아닌지에 대해서는 우리가 가정을 하고 들어갈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괜찮아요? 그리고 4K라는 넘버링
그 다음에 4K 플러스 4라고 하는 넘버링은 분명히 주기가 4라고 하는 형태 또는 주기가 아니더라도 매 칸마다 규칙이 반복될 거야 라고 하는 메시지를 전달하고 있기 때문에 일단 여러분들이 이렇게 진행을 하실 수가 있는 부분이라고 볼 수 있고요. 그래서 설명을 막 천천히 할 필요가 없어서 혼자 막 떠들고 있어요. 21번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 우리한테 어떠한 정보를 던져주고 있냐면 두 직선이 평행이다. 그 다음에 기울기가 m자리랑 마이너스 m자리랑 있어 라고 하는 얘기를 주고 있거든요. 그럼 여러분 보세요. 많이 볼 것도 없고 여기가 이렇게 평행 쭉 이렇게 올라가고 이렇게 올라가고 있고 여기에 y축이 이렇게 있는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 점이랑 이 점을 지나는 너를 그리면 우와 잘 그렸다 씨. 기울기가 m 아까는 비대칭으로 그려서 애들이 막 비웃더라고. 이게 이등변 삼각형이라는데 어디? 막 이렇게 쳐다봐. 약간 민망했어. 지금은 그렇게 보이냐? 자 보세요. 문제에서 이런 말이 나와요. 여기랑 여기가 1대 4라고 하는 정보라서 이게 3이에요. 그렇죠? 그렇지? 요만큼의 길이의 4배가 전체다라고 하는 표현이 나와 있기 때문에 우리가 1, 3이다 길이를 쓸 수가 있고 그 다음에 다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길이의 3배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다 라고 얘기가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에 이 길이가 얼마라는 소리예요? 12라는 소리입니다. 여러분 평행이라고 하는 정보를 주는 건 억각과 동의각이 같은 거죠. 맞아요? 그럼 그냥 할게. 억각과 동의각이 같다는 건 결국 닮음을 활용할 수 있다 이런 소리거든요. 괜찮니?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한 2줄 정도 이 식을 만들었던 것 같은데 자 여러분 보세요. 여기가 지금 3대 여기가 10입니다. 이거를 왼쪽으로 돌려볼게요. 어차피 대칭이잖아요. 그럼 요만큼도 3인 거고요. 이만큼도 12인 거거든요. 확인되시나요? 그러면 3대 12라고 하는 얘기는 뭐 1대 4라고 하는 형태로 여러분들이 생각하셔도 괜찮죠. 맞아요? 그러면 이 밑변과 여기 떨어진 이 밑변도 역시 몇 대 몇? 1대 4라는 거고요. 여기 높이와 여기 높이도 마찬가지로 몇 대 몇이라는 거예요? 1대 4라는 거죠. 근데 얘의 높이가 2의 a제곱이고 얘의 높이가 2의 b제곱이라 자, 첫 번째 식 2의 a제곱 대 b의 제곱은 1대 4 요거 하나 생각해 볼 수 있고요. 됐을까? 그 다음에 얘의 좌표가 지금 a잖아요 여러분. 요거 연두색 보세요. 연두색으로 쓸게요. 이거 연두색 1, 그 다음에 여기 아까 3이었거든요. 그럼 요만큼이 현재 A예요. 그럼 요만큼이 3A가 됩니다. 맞아요? 얘를 기준으로 좌우가 대칭이에요. 그럼 여러분 여기에 절편은 얼마라고 볼 수 있어요? 마이너스 2A라고 볼 수 있잖아요. 왜? 이 가운데 너를 기준으로 좌우가 대칭인데 지금 오른쪽이 3A니까 왼쪽도 3A다. 맞니? 그럼 이 절편에서부터 이 좌표에서부터 3A만큼 거꾸로 가시면 얘가 마이너스 2A가 되는 거예요. 그쵸? 그럼 다시 쓸까요? 여기가 지금 A였는데 여기서부터 여기 뺀 거니까 얼마? 3A? 그 다음에 여기에 좌표라고 하는 것이 지금 B잖아요? 그럼 B에서 너를 빼면은 B 플러스 2A인가요? 얘가 몇 대 몇? 이거 풀면 AB가 나오는 거예요. 됐죠? 요게 21번 문제입니다. 평행이라고 하는 걸 던져줬는데 닮음이라고 하는 것을 생각하지 못한다? 그리고 얘는 이쪽이 기울기가 m이고 이쪽이 마이너스 m이라서 좌우가 대칭인 이등변 삼각형이야 라고 하는 걸 대놓고 말해줬는데 기울기가 m이라고 하는 거로부터 기울기식을 쓰고 있다 그러면 짱짱짱 됐죠? 그래서 우리가 이런 지수로그 함수의 그래프와 그 다음에 vs 직선 관련된 문제를 설명할 때 우리가 주로 다루었던 건 뭐냐면 이 미정계수를 기본 도형을 활용해서 좌표를 설정할 때 좌표를 미정계수로 설정할 때 기본 도형을 활용해서 그쵸?
그렇게 이제 설명을 많이 했었습니다. 근데 얘는 a,2의 a제곱, b,2의 b제곱을 대놓고 줬기 때문에 좌표에 대해서 고민하지 말고 그럼 좌표를 빼면 뭐만 남아요? 기본 도형만 남죠. 기본 도형이 어떠한 형태로 우리한테 제시되어 있는가? 평행이라는 정보를 던져줬으니 각이 똑같을 거고 기울기가 m과 마이너스 m이니까 대칭이야 라고 말을 해주고 있는 거예요. 됐을까요? 물론 다른 방법으로도 답이 나옵니다. 그러나 제가 생각할 때는 이렇게 푸는 것이 가장 효율적이지 않을까. 그 다음에 마지막 22번. 네, 일단 뭐 22번 fx랑 gx에 대해서 해석을 못 하시는 분들은 없을 거라고 봐요. 여기가 x가 t보다 작을 때를 말하는 거니까 그렇죠? 작을 때는 너에 대해서 대칭하라 라고 하는 의미라서 해석하는 게 그냥 별거 없어요. 근데 이 문제의 독특한 점은 그런 gx는 0이라고 하는 것에 이 실근의 개수 너를 ht라고 작성을 했고 이 개수가 달라지는 순간 불연속이 되는 그 얘기가 개수가 달라지는 실근의 개수가 달라지는 순간 불연속인 t가 2개이다. 여기 부분이 이제 좀 색다른 부분인 거죠. 그러니까 결국 얘를 해석하지 못하는 애들은 없으니 어떻게 대칭해야 되는지 모르는 애들은 이제 없으니 X축의 위치를 한번 생각해 볼래? 라고 질문을 던진 거예요. 되게 생뚱맞은 거예요. 그럼 일단 여러분 얘가 극대가 3,8이래요. X축은 위에 있어요? 아래에 있어요? 그럼 바보 같은 질문이지. 무조건 아래에 있겠지. 그럼 여러분들이 생각할 수 있는 경우의 수는 X축이 너를 관통하고 있는 형태, 마찬가지로 X축이 너랑 접하고 있는 형태, 마찬가지로 X축이 떨어져 있는 형태. 이거 세 개 가지고 푸시면 되는 문제예요. 질문 자체가 gx는 0의 실근의 개수를 물어보고 있잖아. 그러니까 대놓고 x축이 어딨니라고 질문하고 있는 거죠. 맞아? 그래서 경우의 수를 세 가지로 나누신 다음에 여러분들이 푸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그냥 바로바로 할게요. 얘 어떻게 하는지 아시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여기 t,라고 치면 여기에 상수함수 그리고 이 왼쪽 부분을 접어 올려라. 그러니까 이렇게 꺾어 올려라 이런 느낌인 거잖아요. 그럼 여러분 기본적으로 너가 교점의 개수가 3개인데 너를 꺾어 올리면 교점이 몇 개 되는 거죠? 하나, 둘, 셋, 4개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 포인트까지는 교점이 몇 개? 다 4개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실근의 개수가 4개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어디서 꺾든 여기서 밑에서 꺾든 여기서 꺾든 여기서 꺾든 여기서 꺾든 어쨌든 교점은 4개가 생기는 거예요. 맞아? 그런데 이 절편에서 꺾으면 교점이 추가로 발생하는 게 아니에요. 그죠? 원래 3개 그대로 3개예요. 맞습니까? 이 순간에는 교점의 개수가 실근의 개수가 몇 개냐면 3개다. 어쨌든 개수가 달라지면 무슨 속? 불연속이다. 그러니까 이 스타는 일단 불연속이 되는 순간이라고 하는 걸 확인할 수가 있죠. 괜찮니? 자, 그러한 상태에서 t가 여기 있다고 생각합시다. 그럼 이 밑에 있는 부분을 전체 다 위로 꺾어 올리는 개념이기 때문에 여기 부분에서 교점이 안 만들어진단 말이에요. 이해하시죠? 이 밑에 있는 걸 통째로 접어 올리는 거라서. 맞니? 그럼 몇 개? 2개. 언제까지가 2개냐면 자, 여기 별 보세요. 여러분들이 여기서 중 이렇게 밀어 올리면 다 여기서 안 만들어진다. 계속 2개다. 근데 이제 이 스타는 여기 극대랑 x축 사이의 거리에 딱 정중앙이 되는 순간을 말하는 거거든. 그럼 여기서 계속 2개였다가 여러분들이 이렇게 접어 올려 보시면 지금 여기서 만나죠. 그러면서 하나, 둘, 3개가 되네요. 그지? 어쨌든 개수가 바뀝니다. x축과 만나는 점이 3개가 됐어요. 그전에는 2개였다가 갑자기 3개가 된 거야. 그럼 달라졌어. 불연속이야. 괜찮니?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또 생각해 볼 수 있는 내용이 그럼 너를 넘어가면 얼마가 되느냐? 여기랑 여기 이제 절편 사이에 어떠한 점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너를 이렇게 돌려보시면 여기서 하나, 둘, 여기서 셋, 넷, 네 개가 나오거든요. 여기엔 다시 네 개가 나와요. 그랬다가 이제 여기 부분 절편은 여러분 절편은 원본과 그대로라니까. 절편에서 꺾으면 그냥 원본 자체를 이렇게 대칭하는 친구라서 하나, 둘, 셋 다시 세 개가 나옵니다. 그럼 지금 불연속이라고 하는 게 몇 개 나왔어요? 세 개 나왔죠. 그럼 이 그래프는 아웃이네요. 문제에서는 불연속이 두 개인 케이스를 물어보고 있기 때문에 괜찮아? 그럼 이제 너에 대해서도 똑같이 자 일단 여기 스타 확인했고요. 그대로 진행하는 거죠. 그 다음 여기 중점 확인했죠. 그럼 우리는 누구? 요놈에 대해서만 다시 한번 보시면 되는 거네요. 괜찮니? 그래서 이 아이에 대하여 대칭한다라고 치면 교점 몇 개 되는 겁니까? 요 경우에 지금 두 개인데 그럼 그 사이에 몇 개인지만 생각해 보시면 되겠네요. 다르면 여기서도 불연속이라는 걸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을 거니까. 맞죠? 그래서 똑같은 색으로 뭐죠? 연두색? 흰색? 흰색. 여기 있는 점 T를 기준으로 여러분들이 대칭해 보세요. 그럼 이렇게 내려왔겠네요. 그치? 그 다음에 여기까지. 요런 느낌이 나오겠다. 요런 느낌이 나오겠다. 교점 몇 개예요? 세 개죠. 그러니까 여기서 세 개였겠네. 그죠? 그래서 결국에는 요 아이도 불연속인 거예요. 그럼 불연속이 세 개예요. 괜찮아요? 어쨌든 세 개인지 네 개인지까지 중요한 게 아니라 일단 세 개가 됐으니까 아웃이다라고 생각하고 넘어가시면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그럼 이제 너희 이렇게 떠있는 친구에 대해서 결국 여기서 답이 나올 텐데 똑같아요. 여기서 그 전에는 접어 올려보시면 하나, 둘, 두 개. 여기서 접어 올렸다는 그대로 원본 그대로니까 다시 한 개. 여기서 접어 올리고 여기서 접어 올리면 계속 공중에 떠 있습니다. 다 0개예요. 그리고 우리가 중점이라고 하는 포인트에 대해서 생각을 하고 있는 중이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여러분 이 중점을 잡아요. 중점을 잡고 사실은 이제 이 중점이라기보다는 너랑의 중점에 해당되는 이쯤의 포인트가 되겠네. 얘랑 같아요. 이중점과 이중점에 대한 것들을 생각해 보시면 되는 거고. 자, 그럼 이 별에 대해서 대칭을 하시면 너의 그래프가 이렇게 연두색. 그래서 몇 개? 한 개. 그 사이에서는 아까 몇 개였어요? 0개였죠. 왜? 그냥 공중에서 꺾어 올린 친구기 때문에 교점이 없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연두색 중점을 잡아서 대칭을 하면서 네가 그때가 X축에 달아붙으면서 교점이 갑자기 생긴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여기서도 불연속이다. 그럼 마찬가지로 너도 어떻게 되는 거예요 지금? 또 불연속이 또 발생하는 거죠. 맞아? 자, 어떤 느낌인지 우리가 만약 요 연두색보다 조금 더 아래쪽에 T라고 하는 걸 잡고 상수함수를 그린 다음에 대칭을 한다라고 치면 내려갔다가 여기까지 이런 그래프가 나온다고. 그럼 교점 몇 개 되는 거예요? 두 개 되는 거예요. 이 사이가 두 개 되는 거예요. 그런데 다시 연두색은 결국 중점을 잡아서 대칭한다라고 하는 느낌이라고 했으니까 또 몇 개가 되는? 한 개가 되는. 그럼 이번에도 불연속이 몇 개 되는 거예요? 세 개 되는 거죠. 괜찮으세요? 그럼 마지막 그림은 보이시네요? 이런 연두색이 중점 라인을 그었을 때 연두색이 두 개 발생하면 안 된다는 거잖아. 그치? 그래서 최종적으로 너의 그래프는 여기 그 다음에 여기 정확하게 가운데가 되는 거기에 누가 있다? X축이 있다. 얘가 이제 최종 버전이 됩니다. 그럼 이 타이밍에 등장하는 네가
38이에요. 맞니? 그리고 네가 중점이라 그랬으니까 네모콤마 4네요. 그럼 우리는 뭘 쓸 수 있다? 극대극소의 차가 2 곱하기 3. 너 x 세제곱을 미분했으니까 3 최고차항의 개수. 여기가 뭐야? 네모 빼기 3의 세제곱이. 그럼 네모가 얼마 나온다는 소리예요? 5가 나온다는 소리야. 괜찮아? 계산해보세요. 뚱뚱 넘어가면 8. 그럼 얘가 2의 세제곱이니까 네모는 5다. 그죠? 네모가 5입니다. 그럼 너의 식은 그냥 fx에서 누구 뺐다 생각하시고 8 뺐다고 생각하시고 여기 그냥 x축이나 상수함수가 있다고 치시고 여기 3, 4, 5 마지막 얼마? 6 됐니? 그래서 x-3의 제곱에 x-6